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미래 인재가 될까요? 학자마다 강사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과 협업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성,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과 의견을 잘 조율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바로 협업 능력입니다. 먼저 창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옷 사진이 전혀 없는 스티치픽스라는 의류 쇼핑몰이 생겼다. 또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창업한 줌피자는 주문과 동시에 차량이 이동하며 피자를 굽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죠?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길을 꿈꾸는 것이 창의성의 시작인데요. 창의성은 외국에만, 인터넷 기반 회사에만 필요할까요?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성매매 전화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전화라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매매 전화를 퇴치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였는데요. 직원 한 분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성매매 전화번호가 보이면 거기다가 3초마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에서 3초마다 전화를 걸면 실제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전화를 걸 때 늘 통화 중이 돼서 사실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신종 전화 공격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수신 거부를 해도 기계가 3초마다 다른 번호로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창의성을 가진 직원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죠. 동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3년 전 늦봄 체육대회 후 필요 없어진 그늘막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자고 한 직원이 건의했습니다. 햇볕이 막 따갑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절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창의성은 매우 유용하고도 값지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이 일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일상에서도요. 같은 말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전달할 수 있을지, 같은 값으로 어떤 선물을 하면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을지, 갈등을 조정할 때, 설득이 필요할 때, 창의성이 필요한 순간은 일상의 거의 매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창의성을 키울까 궁금하시죠? 창의성에 관한 내용도 워낙 방대하지만 간단히 짚어보면 첫째, 창의성은 행복한 경험을 할 때 발달합니다. 아이 스스로 기분 좋아, 행복해 라고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엄마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빠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꾸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꾸짖음 당하는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이 많은 아이로 키워주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만날 때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2명의 자녀에게 한 개의 빵을 가장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빵을 어떻게 나누지? 라는 어린이 철학책을 보면 한 명에게는 빵을 자를 권리, 한 명에게는 잘라진 빵을 먼저 고를 권리를 주라고 합니다. 빵을 자른 아이는 나중에 빵을 고르게 될 테니 최대한 공평하게 자르려고 하겠죠?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훨씬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책이나 음악, 영화, 예술, 외국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정보를 만나 새로운 경험들을 얻게 되면 창의성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핍을 경험하면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3살에서 5살 아이들 놀이를 잘 살펴보면 나무 조각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각각이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또는 길다란 끈을 가지고 아빠가 넥타이 매는 것처럼 막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역할 놀이에 필요한데 없으면 비슷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불편하고 부족한 순간에 임기응변을 통해 우리의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장난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꼭 좋은 양육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이 발달하는 순간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되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마지막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관리자 역할을 하던 때라 무책임하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기류를 어떻게 좋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이사장과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 관계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직원들의 실업급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아보고 회의하고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거기서 성장한 능력과 위기대처 능력이 이후의 제 삶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 서툴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은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4차 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두 번째로 중요한 능력은 협업 능력입니다. 메릴랜드 대학 도서관에는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3D 프린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비들이 아주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크 스쿨의 벽에는 사방에 칠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칠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친구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습니다. 연구하다 막힌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친구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런 칠판은 이곳 외에도 강의실 복도 중간중간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뿐 아니라 스탠포드,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의 복도에도 이런 칠판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필요한 순간마다 연구하다 막힌 부분에 대해 서로 조언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 도구로 쓰이는 것이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갖가지 시행착오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도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발전하며 공식적인 공청회 외에도 청원,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보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책의 수준이 한결 높아지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소수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넘기 힘든 것이죠. 제가 물병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물병을 제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씩 나눕니다. 그러면 물건이 몇 개가 될까요? 각자 물병을 1개씩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 앞에 앉은 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 우리는 각자 2개씩의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업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겸손하게 들을 줄 알고 의견을 조율할 줄 알며 필요한 부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주세요. 인성이 중요하고 도덕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인성과 도덕성이 바탕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똑똑하지만 쓸모없는, 쓰일 곳 없는 인재가 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이기적으로 키우지 말고 결국 그것이 자녀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잘 협업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인성을 꼭 신경 써 주세요.